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설 코너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쓴 사업계획서와 좋은 사업계획서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창업의 지혜 시리즈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업계획서 시리즈는 올해는 한번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뭐 창업경진대 쪽을 한번 이슈를 다룰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할 것 같고, 일단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발표평가 쪽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하기로 했었던 그 하드웨어 시제품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가치 평가와 이제 성장 전략 뭐 이런 특강들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뭐 지난주까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 창업의 질 시리즈를 다시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촬영을 해서 올릴 건데요. 그 전에 조금은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뜬금 잡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뜬금 잡설 얘기는 여러분이 향후에 예창피나 초창피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잘 쓴 사업계획서와 좋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아마 이미 이름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쓴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쓰면 그게 결국엔 잘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페이퍼 안에 녹아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창업자의 마인드와 어떤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나 있고, 또 아이템의 어떤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봐도 이 사업 계획서가 잘 썼다라는 느낌보단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잘 쓴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정말 이 아이템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 계획서 하나를 쓰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녹아난 그런 이제 굉장히 잘 쓴 그런 사업 계획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지도를 받으시거나 이런지 제자분들을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와서 이게 참 여기까지는 써봤는데 더 이상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아직 되게 중구난방인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 좀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말고 실망이 되게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 기준에 맞추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애초에 태생이 글쟁이였던 사람이고 여러분은 글쟁이가 목표가 아니고 사업을 잘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업 계획서를 잘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향후에도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를 한 IR 활동을 하실 일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계속 잘 쓰셔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목적을 하시는 바는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점쯤 됐을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2주, 3주 동안의 기간 동안 혹은 뭐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서류, 사업 계획서라는 서류 자체에 굉장히 많은 애착이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께서 진짜 하셔야 되는 거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일이 아니고 비즈니스거든요. 그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야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좋은 사업, 자,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나 인력 조달이나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인적 자원 확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계획서를 이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일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일의 포커스를 너무 사업 계획서 쓰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정작 좋은 사업을 하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결국 하셔야 되는 거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이거를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의외로 사업 계획서 자체는 굉장히 잘 썼지만은 실제로 결과물 자체는 예상하고 다르게 굉장히 안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사례가 정말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작년도, 재작년도 또 3년 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여러 큰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데에서 1등이나 2등을 받았던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그런 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있는 팀들도 있지만 어, 의외로 선방하지 못하고 어딘가 뭐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딱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기업들도 꽤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사업 계획서만 잘 쓴 거고 실제 실행력이나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이제 실패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이슈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나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돌발 상황에 의해서 그 사업 자체가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을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리스크 테이킹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결국엔 대표자로서 기업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썼던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고민할 때가 됐냐면은요. 여러분 이제 잘 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의 발표 평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의 발표 평가는 서류 평가와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그때 있는 점수는 완전히 리셋을 시키고 발표 평가의 점수만으로 최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발표 평가에 가서 서류 평가했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되풀이한 반복만 한다면 읊조리기만 한다면은 결국에는 서류 평가를 다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발표 평가는 사람을 보기 위한 평가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 되게 화려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뭐 펜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자금 조달을 어디서 끌어오고 이거를 뭐 1단계, 2단계 뭐 마일스톤 쫙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쫙쫙쫙 할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테이킹 할 거고 계획은 많이 세워놨는데 계획을 세웠다고 모든 사람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발표 평가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부터는 여러분이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지 않는다면은 발표 평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녹여내기 힘들 거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오는 학생들한테 뭐 첨삭이나 이런 걸 해주진 않지만은 대체로 이제 선문답을 많이 해요. 이건 왜 할 거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뭐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페이퍼만 잘 쓰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브로커라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페이퍼만 잘 써가지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 하나 만들고 그거 가지고 평가받으면은 아 뭐 브로커들이 또 이거 글 잘 쓰는 거 되게 테크닉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잘해가지고 뭐 평가 받아가지고 나라 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쓰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실 뭐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평도 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글만 잘 썼을 뿐이지 실제로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드는 걱정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시장이 열릴까?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살까? 정말 이 친구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필요하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해서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대로 사업을 하면 정말 이게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대체로 보면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나름 뭐 잘했죠. 잘했지만 실제로 그 시장 안에서 누가 과연 이거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안 해줘요. 그냥 시장이 이걸 원하니까 내가 이걸 내놓으면 누군가 사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제품이 나왔을 때 당장 살 사람이 누구라는 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돼야지 내 행보에 다음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의를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사업 계획서 뒷단이 다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 중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창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한테는 보통 저는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쓰게 됐을 경우에는 이도저도 안 되는 되게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그냥 주변에 있는 적당한 그 괜찮은 그런 이제 창업 경진대회나 아니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이나 그런 데를 목표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틀을 짜서 가져오게 해요. 그럼 본인도 어느 정도의 그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써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주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 사항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친구들이 꽤 성장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지금 있는 기관에서는 지금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활발하게 되진 않지만은 많은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고 나면은 애초부터 우리랑 인연이 있었던 친구들은 계속 저희와 인연을 맺어가면서 정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케어를 해줄 수 있지만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확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선정된 이후부터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선정이 된 이후에는 정말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사업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저나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있는 다른 교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부터는 실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실행하고 그걸 성공으로 옮기는 그 매번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 멘토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업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려는 그 하나하나의 길에 이런 난관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퍽이나 안타깝게도 예비 창업 패키지의 멘토 제도나 초기 창업 패키지의 멘토 제가 아예 없거든요. 그 안에서 이것들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워낙 많은 아이템들이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또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그거를 모두 케어하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건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된 게 다가 아니고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된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실제로 내가 7개월 뒤에 살아남고 8개월 뒤에 살아남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 미리미리 해둬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실행과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시지 않는다면은 즉 여태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잘 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잘 쓴 사업계획서가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과 실제로 뭐 이거를 실행했을 경우에 또 실행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그 뒤에 있는 플랜 B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로 이 시점에 뭐 개발자를 2명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개발자 2명을 뽑을 수 있을까? 내가 이때까지 뭐 업체를 섭외해가지고 뭐 시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 업체 섭외가 이때까지 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웃긴 게요. 예전에 그 뭐냐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되고 나서 중간 점검 평가 갔을 때 심의 중에 어떤 그 보고서가 있었냐면은요. 그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시제품 업체를 섭외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거 만들어주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낸 사람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이게 철이 없는 건데 안타깝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이 아직은 잘 구성이 되질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커버될 정도로 이렇게 생태계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잡혀 있진 않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멘토제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재작년보단 작년이 확실히 나았고 작년보단 올해가 확실히 나아지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계속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들이나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멘토링을 했던 내용하고 올해 멘토링을 했던 내용들이 되게 달라요. 심지어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했었던 멘토 내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 멘토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보고 겪은 것들이 있어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고요. 사실 이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들이 공유가 됐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쉬었다면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 여러분이 냈던 사업계획서를 한번 펼쳐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정말 7월 달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지금 7월 아니죠. 내가 정말 9월 달에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10월 달에 이 시점에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 이걸 하려면 내가 어느 시점부터 움직여야 되기 시작할까? 그렇게 한번 타임라인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돌발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일주일 정도의 여유 기간을 줘보면요. 상당히 많은 일들이 한 기간 안에 되게 겹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거를 초창패나 예창패 기준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이 초창패나 예창패 발표 평가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준비를 하셨던 잘 쓴 사업 계획서를 이제 좋은 사업 계획서로 탈바꿈을 하시기가 된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의 그 어떤 가치나 역량 이런 것들을 정말 지극히 현실적으로 되짚어보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실행할 수 있고 어떻게 성공으로 이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의 지혜 시리즈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2, 3일 정도 좀 준비를 할 거고요. 빠르면 내일 저녁, 늦으면은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